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2030 표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바, 저희가 2030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과연 2030을 제대로 상징했나 하는 부분이 또 사실은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또 최근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또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좀 뛰어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모아보도록 노력할 거다, 후보께서. 그리고 저도 좀 보태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미관 말치기라도 해야 되겠지만 제 역할은 지금 백의종군하는 그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은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과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2030을 제대로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한 셈인데, 나 전 의원은요, 필요하다면 미관 말찍이라도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당내 내용을 수습하는 어떤 역할이든 내가 맡을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나타낸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떠났지만 김병준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이 여지가 이제 점점 생긴 건가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직책 없이 책사를 한다, 네. 이런 당내 내용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선대위 중심으로 어쨌든 선대위는 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네. 후보가 필요할 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한다, 그럴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분들이 다 정치 경륜이 많기 때문에 네.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조언이 얼마나 선대위에 잘 녹여날지는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저분들은 실무에서 뛸 수는 없지만 후보에게 좋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이라든지 또는 쓴소리라든지 이런 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보가 그걸 받아들여서 선대위 지시하고 선대위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할은 결국 후보가 얼마나 저 세 사람을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세 사람은 객관적 관점에서 항상 봐야 돼요. 네. 통합적 관점에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봐서는 절대로 안 돼. 선거라고 하는 게 자기 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들쭉날쭉하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7.6%, 윤석열 후보 29.2%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3.6%이고요. 자, 안철수 후보가 두드러집니다. 12.9%로 10%대를 껑충 돌파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39.1%,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6%로 조사됐고요. 이 조사에서도 역시 안철수 후보가 10.6%, 심상정 후보가 3.1%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조사 모두 10%를 넘은 결과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10%를 껑충 넘어서면서 윤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이 지지율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고요. 많은 정치 패널들이 단일화는 아직 언급하긴 이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때문에라도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면 2월이 한참 지나서 나오겠죠. 나온다면. 네. 근데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아까 이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나 그리고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떨어진 지지율을 흡수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 후보는 35에서 40% 사이 저 박스권에서 딱, 그렇죠. 사실 좀 고정적인 그런 지지율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거나 혹은 지지 후보 없음으로 빠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변화를 한번 볼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네. 정확한 평가가 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출발 단계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좀 있는 상황에 또 이준석 대표의 관계도 그렇고 이걸 잘 정리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이게 실망스럽다면 정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단일화가 어찌 보면 더 쉽지 않은 양쪽이 팽팽해지면 그렇죠, 단일화가 그렇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어제 그 쇄신안의 국민들의 평가가 2주 안에 내려진 평가가 이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를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발표한 쇄신안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는지의 결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당 내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2주 동안의 지지율이 또 요동을 칠 수 있다.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또 흩어지느냐, 이 결과가 예상이 되겠군요.